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영. 자,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 보셔야죠. 항고소송의 어제는 처분인데 오늘은 원고적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송의 원고적격 해경 경위 문제였어요. 원고적격 봐야죠. 자, 원고적격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은 행정소송법에 어이구. 자, 소송에서 쓰는 말이고요. 심판에서는 청구인적격이라고 하죠. 행정소송법 12조에 써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라고. 자, 여기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그랬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니, 명시적 용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처분?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해요. 아, 그러면 선생님,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요? 아, 원칙 없어요. 원칙 없어요. 왜? 아, 조심하세요. 아니,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왜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소송은요, 위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고가 위법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위법적 법은 앞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법적 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해서 지금 조금 법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침익적이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수익적인 건 고마운데 왜 소송을 해요? 무덤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가야지.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안 되는데, 다만 이게 복효적 효력일 때, 복효적 처분, 효력을 갖는 처분이라면 당사자에겐 수익적이지만 제3자, 인근 주민 이렇게 나오죠. 인접주민, 제3자. 이거는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신청자 중에 그래서 제3자. 인근 주민은 신청은 없었어요. 인접주민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신청은 없었지만 제가 인근 주민까지 환경상 피해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와요. 환경상 피해서 인근 주민. 이분들도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분들 입장에서는 침익적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효력만 미치니까, 효력만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돼 있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글씨로 안 돼 있으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적격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에요. 제3자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원고적격은 항상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환경침해에 관해서는 사람이 나와야지, 환경침해는 사람이 나와야지, 자, 건물? 안 돼요. 건물.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환경침해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 대상지역 안,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니까 살고 있는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다만 대상지역 내 환경피해 우려되는 대상지역 내 건물 소유자인데,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이 건물을 산 건 맞지만 살진 않아요.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거주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환경피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에는 대상지역 내에 있는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안 돼요. 또 환경피해가 딱 여기만 미치나요? 뭐 1km만? 5km만? 500m만? 이런 건 아니죠. 대상지역을 벗어나나 이외 밖에 있는 주민일지라도 수인한도를 넘고 한도 도과하고 피해를, 자, 한마디로 그냥 참을 수 없을 때, 수인한도를 넘고 피해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했을 때, 이 두 가지 여기 있으면 밖에 있는 주민일지라도 당연히 뭐 환경피해 방사를 딱 여기서 멈추나, 그건 아니잖아요. 입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입증을 하시면, 요거 1번, 2번 입증을 하시면 그러면 원고적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고적격은 침익적 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인정되고, 그 다음에 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안 되지만 제3자, 그 제3자는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거부가 됐던 제3자, 분명히 신청은 없었어요. 한 점은 인접주민, 특히 환경 영역에서. 이 환경 영역에 관해서는 판례는 이렇게 번지니까 원고적격 문제는 요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기본이에요. 생 기본이에요. 원고 적격이 있다 해서 또 소액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동적으로 걸어주지만 소액이 있는 건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소액이 있지만 그 침입적 처분이 기간도가로서 더 이상 효력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어차피 원고 적격이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 얻어갈 게 없어서 소액은 없어져요. 그래서 소송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법률에 또는 다른 절차상의 이익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해라. 그래서 제재, 가중 뭐 이런 말 나오거나 또는 전제 그래서 삼진아웃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에 맞을 때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워라. 효력이 없어도 지워라. 이렇게 해서 협의 소액까지 같이 12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과 소액이 같이 붙어 있어요. 소액의 종류에 협의 소액도 있지 협의 소액은 소액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같은 조문에 붙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같이 돌아다니니까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라는 조문을 따로 두지 않고 12조의 후단에다 위치를 한 거. 그거는 잘못된 입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취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에 가장 곤란한 것은 1번 재단법인 A 수녀원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택지 조성. 수녀원은 건물이고요. 수녀님들이 이분이 사람이잖아요. 환경에 관한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수녀 사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수녀원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택지 조성에 조선시설 용지 변경한 처분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안 받아줘요. 수녀님들 해야 하셔요. 자, 2번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이게 유명해요. 처분이 인정되는 게 누가 처분을 받은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했지 원고가 반드시 국민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너네 직원 징계하네 뭐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게 다툴 방법이 없어. 뭐 기관소송도 없고 권한쟁의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항고소송에 누가 국민이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원고 적격 소방청장 인정했던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맞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좀 옳지 않은 지문이니까. 2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수인 한도를 넘고 입증 두 단어 찾으시면 돼. 수인 한도를 넘고 도과, 경과, 그다음에 입증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된다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으로 인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그다음에 환경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 있네 원고 적격. 4번 관계법률이 해당 업자 사이에서 과다 경쟁. 이거 뭐야? 해당 업자 사이에서 과다 경쟁. 그래서 경영의 불합리한 이런 말 과다 경쟁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 한 사람 또는 원래 그 사람들만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종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럴 때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제3자, 과다 경쟁, 인접 주민, 제3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럴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해서 인허가 면허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원고 적격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3자도 원고 적격이 있는데 제3자 나오면 뭐 한다? 경원자 관계에서 신청했다 거부받은 자. 그다음에 과다 경쟁 관계 있다. 인접 주민 이 세 가지 암기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좋지 않을까요? 좀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세 가지 암기하시면 그래도 안 그래도 제3자 세 가지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금요일도 깔끔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인우였습니다. 자, 매일 행정법 화이팅!